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범석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건 자네가 결정할 일이네. 자네 인생이니까. 귀가 길, 차 안은 다시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만약 자신이 정말 이범석의 딸이라면 그동안 어떻게 지냈을지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녀는 가족에게서 떨어져 있었을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범석은 서재로 향했고 수지는 주방으로 가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였어요. 누구세요? 수진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범석 회장을 조심하세요.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목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설명해 주세요. 수진이 요구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내일 오후 3시 북악산 공원 벤치에서 만납시다. 전화가 끊기고 수지는 충격에 휩싸였어요. 그녀의 실종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무슨 뜻이지? 그리고 그 낯선 목소리의 주인은 누구일까? 저녁 식사 시간 수지는 이범석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기대와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전화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아직은 더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 내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이범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네, 회장님, 수진이 기다렸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자네는 이 집에서 계속 일할 수 있네. 그건 약속하지. 수지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낯선 전화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범석을 조심하라니. 무슨 의미였을까? 그날 밤 수지는 이범석이 잠든 후 조용히 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많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서재 문은 잠겨 있지 않았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과 서랍을 살피던 중 그녀는 작은 금고를 발견했어요. 비밀번호가 필요했죠. 수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오르골에서 흘러나온 자장가의 멜로디를 떠올렸습니다. 그 멜로디의 음계를 숫자로 바꾸면 1453점.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 숫자들을 입력했어요.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과 함께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작은 은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모양의 반지였죠. 반지 안쪽에는 E, B, S2S, J 라고 새겨져 있었어요. 이범석 회장이 딸 수진에게 선물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이범석의 딸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동시에 그 전화의 경고가 더욱 신경 쓰였습니다. 무엇이 진실일까? 그리고 그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 수지는 반지를 제자리에 두고 금고를 닫았습니다. 내일 그녀는 그 낯선 목소리의 주인을 만나 모든 것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범석에게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갈등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오늘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침대 옆 작은 상자에서 자신의 은반지를 꺼내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반지는 그녀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죠.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수지는 이범석에게 어떻게 접근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생각을 가로막는 것은 어제 받은 불길한 전화였어요. 오후 3시에 북악산 공원에서 누군가를 만나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음식을 차리던 수지는 이범석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범석은 자리에 앉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네. 그저 잠을 못 잤을 뿐이야. 수지는 그의 앞에 따뜻한 차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병원에서 연락이 올까요? 오후쯤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네. 이범석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조금 긴장되는군.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아침 식사 중에 이범석은 종종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희망, 불안,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오늘 오후에 잠시 외출할 일이 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범석은 약간 놀란 듯 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어디 중요한 일인가? 수진은 망설였어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은 모든 정보를 수집한 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에요. 곧 돌아오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이범석은 서재로 돌아갔고 수진은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이범석의 방을 청소하면서 침대 옆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소녀와 젊은 남자, 그리고 여자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어요.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그녀였고 남자는 젊은 시절의 이범석이었습니다. 여자는 아마도 그녀의 어머니일 테죠. 수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어요. 세 사람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했어요. 시간이 흘러 오후 2시 30분 수지는 북악산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범석에게 모든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옳은 결정이었을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가야만 했어요. 공원에 도착한 수지는 약속 장소인 벤치로 향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그녀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습니다. 공원은 평일 오후라 한적했고 멀리서 노인 몇 분이 산책하는 모습만 보였어요. 시계가 3시를 가리키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벤치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진 앞에 멈춰 섰어요. 김수진 씨죠? 남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이름은 최태준입니다. 남자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범석 회장의 부회장이죠. 수진은 놀랐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이 최태준이었다니 왜 저에게 전화를 하셨나요? 그리고 이범석 회장을 조심하라니 무슨 의미였죠? 최태준은 주위를 살피더니 수진 옆에 앉았어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정말 이수진인지 확인하고 싶군요. DNA 검사 결과는 오늘 오후에 나올 예정이에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왼쪽 손목 흉터, 그리고 당신이 가진 반지로 충분해요. 제가 당신에게 그 반지를 준 사람이니까요. 수진은 혼란스러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당신을 이범석에게서 데려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최태준의 고백에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대체 왜 그런 짓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태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범석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범석의 아내는 그에게 학대를 당했어요. 그녀는 당신을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사고로 목숨을 잃었죠. 그 사고에서 당신만 살아남았고 저는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멀리 데려간 겁니다. 수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라면 증거가 있나요? 최태준은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 어머니의 병원 기록이에요. 학대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범석이 당신 어머니의 사고에 관여했다는 정황 증거입니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게 다 사실이라면 이범석은 당신을 찾고 있었지만 그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당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후계자로 내세우기 위해서도요.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녀가 느낀 이범석은 차갑지만 진심으로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 같았어요. 그의 눈에서 보았던 감정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최태준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시간이 없습니다. 최태준이 말을 이었어요. 이범석은 당신이 저와 만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저와 함께 떠나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지는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했어요. 최태준의 말이 사실일까? 아니면 이범석이 진짜 그녀의 아버지일까? 그녀가 결정하기 전에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이범석의 비서였어요. 김 씨,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중앙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장님이 어떻게? 심장 발작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하셨어요. 수진은 전화를 끊고 최태준을 바라보았어요. 이범석 회장이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해요. 최태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건 함정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진짜예요. 회장님은 심장 질환이 있으시거든요. 수지는 결심한 듯 일어섰습니다. 서류는 가져갈게요. 천천히 읽어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녀는 최태준에게 등을 돌리고 빠르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 그리고 이범석은 괜찮을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범석이 그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지는 빠른 걸음으로 병원 응급실로 들어섰습니다. 접수대에서 이범석의 위치를 물어본 후 집중치료실로 향했어요. 복도 끝에서 이범석의 비서가 초조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비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장님이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으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제가 바로 옆에 있어서 구급차를 불렀죠.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심각한 심장 발작이라고 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이범석의 평소 건강 상태를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닥치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나요? 수진이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안정을 취하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을 때 계속 수진 씨를 찾으셨어요. 아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중치료실 문 앞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온갖 의료 장비에 둘러싸인 이범석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에 위험 있고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그는 병원 침대 위에서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조용히 부르자 이범석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왔구나. 그의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눈에는 안도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이범석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이범석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좋았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과가요? 이범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성이야. 자네는 정말로 내 딸이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비록 그녀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은 그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태준의 경고가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수진은 처음으로 그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오늘 최태준 부회장을 만났어요. 이범석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가 뭐라고 했지?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와 제가 실종된 이유에 대해서요. 이범석의 눈에 슬픔이 가득 차올랐어요. 모든 걸 말해야겠구나.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어.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네 어머니와 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네. 적어도 처음에는 그랬지. 하지만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점점 소원해졌어.
자네 어머니는 내가 가정에 소홀하다고 불만이 많았고 우리는 자주 다퉜네. 이범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슬픈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그날 큰 싸움을 한 후 자네 어머니는 너를 데리고 친정에 가겠다고 했어. 나는 일 때문에 화가 나 있었고 그냥 가라고 소리쳤지. 그것이 내가 그녀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네. 수지는 숨죽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범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날 밤 자네 어머니가 운전하던 차가 사고를 당했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어. 경찰은 그저 불운한 사고라고 했지만 최태주는 다른 이야기를 퍼뜨렸어. 내가 아내를 학대했고 심지어 사고를 일부러 일으켰다고. 이범석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계속했어요. 그건 모두 거짓이야. 나는 아내를 사랑했네.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폭력적이지는 않았어. 하지만 최태주는 그 사고를 이용해 자네를 데려갔지. 내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짓말로 자네를 보호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최태준 부회장이 그런 짓을? 회사 때문이야. 이범석이 대답했어요. 최태준은 내가 없으면 자신이 회사를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네. 하지만 자네가 있으면 그럴 수 없지. 그는 내 유일한 후계자인 자네를 없애려 한 거야. 수지는 최태준이 건넨 서류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의 병원 기록과. 이범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두 조작된 것일세. 최태준은 오랫동안 이를 준비해왔네. 그는 자네가 나타나면 이런 식으로 나를 이간질할 것이라고 예상했어. DNA 검사 결과가 나오자 그는 급해진 거야. 수지는 혼란스러웠지만 이범석의 눈에서 진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거짓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당신의 딸이라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범석은 힘겹게 손을 뻗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네. DNA 검사 결과는 확실해. 자네는 내 딸 이수진이야.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최태준이 들어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진 씨, 여기 있었군요. 최태준이 말했어요. 이범석은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부회장,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되어서요. 최태준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은 불안하게 수진과 이범석 사이를 오갔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최 부회장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더 이상 거짓말은 필요 없어. 이범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증거를 찾아냈네. 자네가 수진을 납치한 증거, 거짓 기록을 만든 증거, 모든 것을. 최태준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수진은 과감하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저는 이제 진실을 알아요. 당신이 저를 가족에게서 떼어놓았다는 것을. 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태준 씨, 당신을 유괴 민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태준은 충격을 받은 듯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패배감이 교차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내가 모든 걸 계획했는데. 경찰들이 최태준을 데리고 나간 후 수지는 다시 이범석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이범석은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최태준을 의심해왔네. 그리고 자네가 나타난 후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 비서를 통해 증거를 수집했고 오늘 아침 모든 것을 경찰에 제출했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당신이 제 아버지군요. 이범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 딸이네, 이수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3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아버지와 딸은 재회했습니다. 일주일 후 이범석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수진은 그를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이제 그녀는 간병인이 아닌 딸로서 아버지를 돌보게 되었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이 오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향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범석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자네에게 달려있네. 자네가 원한다면 내 딸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하지만 기존의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하지.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30년간 그녀는 김수진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인 이수진을 찾았죠. 그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화가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저는 이수진으로 살고 싶어요. 그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진짜 이름으로, 제 진짜 가족과 함께요. 이범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는 환영합니다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어요. 비서와 가정부들이 줄지어 서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피어났죠. 회장님, 이수진님 환영합니다. 비서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수진, 이제는 수진이 아닌 이수진은 약간 당황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현실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범석 회장의 딸 이수진이었습니다. 이범석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네. 이제 우리 딸이 돌아왔으니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군.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의 향기가 가득한 정원은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어린 시절 이 정원에서 뛰놀았던 희미한 기억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미정원 앞에 서자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수진아, 이 장미는 내 이름을 따서 심은 거란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아직 어머니에 대한 명확한 기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그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이범석이 정원으로 걸어 나왔어요. 그는 수진이 서 있는 곳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아침부터 밖에 나와 있었구나. 이범석이 말했어요. 수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원이 너무 아름다워서요. 자네 어머니가 직접 가꾼 정원이네. 특히 이 장미들은 자네를 위해 심은 거야. 이범석이 말했어요. 수진은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이범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자네 어머니는 아름답고 강인한 여성이었네. 나보다 훨씬 현명했지. 그녀는 항상 자네를 가장 소중히 여겼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범석은 수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 수진의 어린 시절 추억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된 후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했어요. 모든 말 한마디가 수진의 기억 속 퍼즐 조각들을 제자리에 맞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범석은 회의실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어요. 모든 임원과 주요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공식적으로 이수진을 자신의 딸이자 범석 그룹의 후계자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범석의 목소리는 힘차고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제 딸 이수진입니다. 그녀는 30년 만에 우리 가족에게 돌아왔고 이제 범석 그룹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갈 것입니다. 수진이 앞으로 나서자 회의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긴장되었지만 이범석의 따뜻한 시선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저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회사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이범석과 수진은 강변을 따라 산책했습니다. 햇살이 강물 위에 반짝이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앞으로의 계획이 있나? 이범석이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도 저처럼 가족을 잃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실종된 가족들을 찾는 재단을.